이전 영상들에서 중국 3대 악녀 중 측천무후, 여태후 이 두 명의 악녀를 알아보았는데요. 이 중국 3대 악녀 중 남은 한 명이 있죠. 바로 서태후입니다. 이 사람은 또 뭔 짓을 했길래 중국 3대 악녀라고 불리고 있는 걸까요? 앞에 측천무후, 여태후 이 두 명만 봐도 진짜 끔찍한 짓을 마다하지 않고 저질렀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서태후도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매일 밤마다 미소년들을 잡아다가 뜨밤을 보내고 죽이는 것은 기본이고 권력을 위해 자신의 아들, 손자까지 이용해 먹은 사람이죠. 자, 오늘의 1급 비밀 중국 3대 악녀 중 마지막 악녀 서태후의 3편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1835년 북경에서 한 여인이 태어나는데요. 훗날 청나라를 거하게 말아먹을 여인의 탄생이었죠. 그녀의 이름은 바로 서태후. 그녀는 말단 관리의 딸로 태어나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그녀는 이러한 삶에 불만이 가득했는데 이렇게 있다가 평생 가난하게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던 거지. 그렇게 서태후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짱구를 굴리기 시작하는데 그녀가 선택한 것은 바로 황실의 궁녀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태후가 보통 야망 있는 인물이 아니었죠. 이렇게 궁녀로 들어온 거 한번 인생 역전해보자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지. 별의별 짓을 다 하더라도 황제 한풍제의 눈에 들어서 후궁이 되려고 하죠. 그렇게 여기저기 한풍제의 이상형을 알아보고 다녔는데 황제 오빠 있잖아, 얼굴 예쁜 여자보다 노래 잘하는 여자를 더 좋아한다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인지 하필 이 서태후가 노래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한풍제가 좋아한다는 노래를 그냥 하루 종일 불러 제꼈던 거지. 아니 근데 이게 진짜 통해? 네, 진짜 통해버립니다. 그렇게 한풍제의 눈에 들게 된 서태후는 황제의 하룻밤을 보낸 뒤 후궁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서태후가 필살기를 써버리는데 떡하니 아이를 가져버린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그때까지도 한풍제가 아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첫 번째 부인은 황제가 되기 전에 죽었고 두 번째 부인인 동태후는 아직도 아이를 갖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태후가 아이를 가졌으니 아주 난리가 난 거죠. 만약 여기서 아들이라도 낳았다간 진짜 인생 역전 드라마를 쓰게 되는 거였는데 이걸 진짜 드라마로 써버립니다. 출산을 하고 보니까 진짜 아들이었던 거지. 그동안 애도 없었는데 이 아들을 낳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서태후는 자신이 바라던 대로 후궁에서 황후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권력욕에 미쳐있던 서태후는 아들보다 권력에 더 집중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서태후는 한풍제의 총애를 유지하려고 똥꼬쇼를 하기 바빠 아들의 양육을 포기하기까지 했죠. 그러다 보니 아들 동치제는 자신의 어머니 서태후보다 동태후를 더 따랐습니다. 당연히 자기 잘 안 돌봐주는 엄마보다 온화한 성품이었던 동태후가 더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큰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 바로 아편전쟁. 청나라는 두 번에 걸친 아편전쟁에서 영국 프랑스 군대에게 비오는 날 먼지 나도록 쳐맞아 버리는데요. 그렇게 황실은 피난을 가기에 이르렀고 한풍제, 서태후, 동태후 등 열하로 피난을 가게 되죠. 결국 청나라는 영국과 프랑스에게 개털리며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고 땅까지 뺏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청나라를 쳐들어온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러시아. 화나서 더 이상 못 살겠네. 화가 나 못 살겠다던 한풍제는 진짜 화병으로 31살의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한풍제가 죽기 전에 동태후에게 남긴 유언이 있었는데 서태후 있잖아, 저거 내가 볼 땐 아주 문제될 야 한번 하면 가차없이 죽여, 알겠지? 이런 유언을 남겼던 거지. 결국 한풍제의 사망 이후 서태후의 아들 동치제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당연하게도 서태후는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게 되죠. 당시 동치제가 6살로 너무 어린 나이였다 보니 수렴청정과 마찬가지로 섭정을 시작했습니다. 동태후, 서태후 이 두 명의 여성이 동치제를 대신해 중국을 다스리게 된 것이죠. 하지만 동태후는 권력에 크게 관심이 없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서태후는 이전부터 동태후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아들까지 동태후를 더 따르니까 마음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또 일어납니다. 동치제가 결혼을 할 나이가 온 거죠. 그래서 서태후가 한 명, 동태후가 한 명 이렇게 각각 여자를 데려옵니다. 그런데 동치제가 동태후가 데려온 여자를 황후로 자기 엄마가 데려온 여자를 후궁으로 삼았던 거죠. 아니 아들이라는 놈이 어떻게 이래?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한 서태후는 동치제에 대한 분노도 커져가게 되죠. 결국 빡이 너무 친 나머지 아들에게 제재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학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황후의 침실에 드나들지 말라고 했던 거죠. 이후 동치제는 천연두에 걸려 사망합니다. 물론 공식적인 기록은 천연두지만 다른 썰로는 매독에 걸려서 사망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서태후의 엄격한 관리 때문에 홍등가에 드나들어 매독에 걸렸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당시 임신 중이었던 며느리마저 자살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벌어진 와중에도 서태후는 다음 황제 자리에 오를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었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러야 했다 보니 아들과 며느리의 죽음보다 권력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렇게 서태후는 자신의 여동생과 한풍제의 동생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황제로
제대로 세웠죠. 그 아이의 이름은 광서재. 그의 나이는 고작 3살이었습니다. 역시나 서태후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섭정에 들어갔고 정권을 장악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여전히 서태후는 동태후를 거슬려 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동태후가 자신보다 서열도 더 높았다 보니 자신이 최고 권력자가 아닌 상황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한풍제의 유언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동태후한테는 제대로 깝칠 수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고민을 거듭하던 서태후는 한 가지 아이디어가 머리를 스치게 되는데 아이고 감기 때문에 못 살겠네. 아이고 형님, 제가 극진히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얼른 나오세요. 무슨 일인지 동태후를 보살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동태후가 다 나을 때쯤 팔에 붕대를 감고 나타나는데, 아니 뭔 일이야, 팔은 왜 그래? 점쟁이가요, 약에다가 사람 피를 타서 먹이면 태우께서 병이 나을 거라 그래서 제 피를 넣었습니다. 대배우 뺨치는 눈물 연기로 동태후의 마음을 사게 되죠. 결국 동태후는 감동을 받고 유언을 지키지 않기로 합니다. 그러던 1881년 동태후가 사망하게 되는데요. 공식적인 사연은 뇌진탕이었죠. 이것 역시도 서태후가 동태후를 죽게 만들었다는 썰이 존재하는데, 서태후가 동태후에게 보낸 떡에 독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결국 서태후가 바라던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렇게 청나라 최고의 권력을 손에 쥐게 된 서태후, 그 와중에도 광서재에 대한 감시는 철저히 했습니다. 광서재가 수업을 들으러 가면 참관도 하고 그날 공부한 내용을 물어보기도 하면서 엄청 간섭을 했던 거죠. 심지어 황후자리도 자신의 조카를 데려다 앉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드디어 광서재가 성인이 되며 서태후는 명목상으로 은퇴를 하게 되는데요. 청나라 황실 정원이었던 이화원에서 지내게 되죠. 그런데 서태후는 정사에도 참견하면서 사치와 향락에 빠지게 됩니다. 한 끼 식사의 반찬만 128가지가 넘었다고 하죠. 그중 기름진 음식과 고기에 미쳐 있었는데 식사비를 한번 계산해 봤더니 5,000kg의 쌀값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같은 음식은 절대 3번 이상 먹지 않았다고 하죠. 음식에만 사치를 부렸냐? 그것도 아니고 뭐 보석, 옷 이런 거에도 미쳐 있었는데 비단 옷만 해도 3,000여 상자가 넘었다고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바꿔 입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치장에 열심이던 서태후는 특히 머리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심한 탈모를 앓고 있었던 거지. 그러다 보니 머리 손질을 할 때면 엄청 예민해졌죠. 만약에 궁녀가 빗질을 하다가 머리카락이 빠졌다 그러면 그날 그 궁녀는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 앞에서 기침을 하거나 실수를 하면 인분을 먹였다는 이야기도 있죠. 이 외에도 젊어지기 위해 매일 젊고 예쁜 여자의 모유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는데요. 여보라, 걔 아무도 없느냐? 네, 무슨 일이시죠? 거 나가서 미소년들 좀 잡아와봐라. 네? 미소년들은 왜? 아니 잡아오라면 잡아올 것이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뒤지고 싶느냐? 아닙니다. 얼른 가서 잡아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태후는 미소년들을 잡아오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모두의 예상대로 매일 밤 미소년들과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였죠. 특히나 젊고 잘생긴 남자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이화원에 있는 남호도라는 섬에 미소년들을 강제로 수용시키고 하루에 한 명씩 자신의 방으로 불렀는데요. 그 남자들은 모두 그날 밤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매일 밤 미소년과 잠자리를 갖는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죠. 강제로 불려다가 성착취를 당했는데 목숨까지 잃었어야 했던 거지. 이렇게 서태후가 사치와 향락에 빠져있던 당시 청나라에서는 양무운동과 변법 자강운동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제1, 2차 아편전쟁에서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였죠. 물론 서구 열강의 민주주의 제도는 쏙 빼고 말입니다. 서태후 자신의 권력만큼은 꽉 쥐고 싶었던 거지. 그렇게 청나라는 양무운동과 함께 최신식 배를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서태후는 사치와 향락에 너무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군사력에 들어갈 돈을 이화원을 증축하는데 빼돌렸던 거죠. 결국 기술력으로 좋은 배는 갖췄지만 그 배를 운영할 기름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청나라 휘하에 있던 조선을 넘보기 시작했는데, 아니 감히 쪽발이들 주제에 조선을 넘봐? 이렇게 일본과의 1대1 영혼의 맞다이를 뜨게 되죠. 하지만 청나라의 군대는 당연히 제대로 굴러갈 리 없었고 일본에게 참패를 당합니다. 결국 2억 량에 달하는 전쟁 배상금과 함께 불평등 조약인 시모노세키 조약도 체결했죠.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청나라의 지식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청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술만 들여오는 걸로는 안 된다. 정치 제도도 가져와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일어난 운동이 변법 자강 운동입니다. 그렇게 이들의 칼은 서태후에게로 향했는데요. 서태후에게 시달리며 자라온 광서재 역시 변법 자강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되죠. 결국 청나라 군부 세력을 꽉 잡고 있던 위안스카이를 찾아가는데요. 형, 내가 기가 막힌 생각이 있어. 에? 뭔데? 군대 몰고 서태후랑 그 세력들 싹 다 몰아내고 우리가 정권 잡자. 와, 개쩌는데? 오케이 내가 한번 해볼게. 이렇게 서태후를 몰아낼 작전을 짜게 됩니다. 하지만 줄을 오지게 잘 타던 위안스카이는 곧장 서태후를 찾아가는데요. 서태후님, 지금 광서재가 누님 밀어내자고 나한테 찾아왔는데? 진짜? 이게 오냐오냐 해줬더니 한 번 갈아엎어야겠어. 결국 꼭지가 제대로
돌아버린 서태후는 자신의 세력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무술정변이죠. 결국 서태후를 몰아내려던 사람들은 모두 뭐가지 다 댕강댕강 날아갔고 광서제는 유폐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광서제가 병에 걸렸다며 광서제 대신 단친왕의 아들 부준을 즉위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보다 못한 서양 열강들은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광서제를 진찰하겠다며 나섰죠. 광서제를 진찰한 프랑스 의사는 광서제가 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아니 내 나라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단단히 빠개친 서태후의 눈에 든 게 있었는데 바로 의화단. 그들은 서양인만 보면 그냥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서태후는 이 의화단을 잘 구슬려서 외국 공사관을 습격하게 했죠. 이에 더해 서양인들을 향한 강간, 살인 같은 강력 범죄도 일어났는데 서태후는 이런 상황에서도 강력한 지지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만히 있을 서구 열강들이 아니죠. 열강 8국은 의화단을 쓸어버리기 시작하는데요. 이후에는 북경을 함락시키고 베이징에 위치한 궁전인 원명원을 불태웠습니다. 나 이러다가 진짜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 서태후는 광서제를 데리고 피난을 가게 되는데 이 와중에도 광서제가 가장 사랑하는 후궁을 우물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뭐 아무튼 서태후는 피난길에서 음식도 물도 없이 이틀을 굶게 되었죠. 결국 피난으로 지친 서태후는 서구 열강의 어떠한 요구도 다 받아들이며 다시 황실로 돌아오는데요. 그때 불평등 조약인 신축 조약이 체결됩니다. 전쟁 배상금도 주고 북경의 외국군이 상주하게 되었죠. 뭐 물론 서태후는 청나라가 어떻게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자신이 권력을 잡았다는 게 중요했죠. 하지만 서태후에게도 결국 불행이 찾아오는데요. 평소 기름진 음식과 고기를 먹어왔던 서태후가 이질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매일같이 연회도 열고 과식도 했던 탓에 병이 악화된 것이죠. 결국 1908년 74세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아유 많이도 살았네. 근데 이렇게 죽어가는 와중에도 서태후의 미친 짓은 끊이질 않았는데요. 감금 중이던 광서제를 독살합니다. 그리고는 겨우 3살이었던 자신의 손자인 푸이를 황제 자리에 앉히죠. 진짜 권력에 미친 여자였던 거지. 이렇게 죽기 직전까지 미친 짓을 하던 서태후는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다시는 나처럼 여자가 정사에 관여하는 일을 없도록 하라. 자, 그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정치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진실만을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